안녕하세요. 저는 성동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장애인식 개선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슈퍼히어로 조혜진입니다. 여러분, 제겐 특별한 힘이 있어 슈퍼히어로로 불린답니다. 어떤 힘을 가진 슈퍼히어로냐고요? 한번 제 이야기를 들어보실래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장애인식에 대해 강의를 하는 저는 가장 자주 듣는 이야기가 미소가 이쁘다는 것입니다. 밝은 저의 표정을 보고 대부분 사람들이 저에게 쉽게 말을 걸고 다가오기도 합니다. 너는 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이죠. 그런 저를 만들어준 순간을 꼽는다면 첫 직장 요양센터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때는 2018년도 고등학교를 재학하던 중 취업을 하겠다고 결심한 뒤 서울시립 서부 노인 전문 요양센터에 면접을 보았고 당당히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도 하기 전부터 취업을 나가게 되어 마냥 즐겁기만 했습니다. 평상시에도 봉사활동으로 할머님들께 반찬이나 과자를 나눠드리는 일을 했던 터라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 제 예상과는 달리 아침 9시부터 시작되는 업무는 6시가 될 때까지 끝이 없었습니다. 옷을 갈아입는 것을 시작으로 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첫 번째 관문은 침대 옆 낙상방지 가래막 전체와 식탁을 세척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침대를 조작해보고 걸레를 들고 구석구석 닦는 일은 다리도 아프고 손도 아프고 허리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 그리고 나쁜 언니들에게 구박도 받았던 걸 기억해보면 저도 왕자님을 만나려고 일어나 생각했어요. 두 번째는 휠체어 15대를 매일 세척 후 자리에 고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이 끝나면 따뜻한 물로 걸레를 세척해 복도 손잡이를 꼼꼼히 닫고 남은 시간엔 할머님들이 배우는 프로그램이나 외부 활동 시간에 옆에서 도와드리는 보조교사 역할까지 했습니다. 선생님 이거 해줘 라며 아이처럼 해맑게 웃기도 하고 물이 차갑다 뜨겁다 저에게 불평도 하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가장 자주 보던 때였습니다. 첫 직장인데 너무 힘들어 당장 그만두고 싶어 라고 생각했던 찰나 한 할머니께서 절 부르시며 홍삼사탕을 주셨습니다. 전 쓴 걸 못 먹는데 말이죠. 그때 이전에 선생님께서 해주신 사슴과 사자의 사랑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사자는 육식동물이라 자신이 좋아하는 고기를 선물하고 사슴을 그것마다 깜짝 놀랐다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사슴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절 좋아하셔서 아끼는 사탕을 건네주셨다는 건 알 수 있었죠. 전 그 사탕 하나로 천군만마를 얻는 듯이 힘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할머님들을 모실 때 더 많이 웃고 물어보시는 질문이나 도움에도 더 친절하게 안내해드린 결과 전 가장 많이 듣게 된 말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로 바뀌었고 힘내라는 말씀 하나에 전 첫 직장 계약 기간을 모두 채울 수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첫 직장에서 저는 슈퍼히어로, 슈퍼우먼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첫 직장 스토리를 이야기하면 힘든데 어떻게 끝까지 했는지 다들 궁금해 하십니다. 어린 시절을 되돌아보면 늘 저를 데리고 다니시던 어머니의 사랑과 배려가 있던 덕분에 가능했다고 이해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어머님께 고백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우리 가족은 종종 여행을 갑니다. 그 여행지는 늘 바뀌지만 동해, 서해, 남해 계곡 등을 놀러가곤 합니다. 여행을 하면 맛있는 음식을 빼놓을 수 없죠. 그 맛있는 음식은 우리 집에서 늘 항상 제게 오곤 합니다. 서해로 여행 갔을 때 아버지는
갯벌에 송을 뿌리면 조개 나오는 마술을 제게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너무 신기해서 놀랐는데 알고 보니 그 마술은 소금만 있으면 저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조개 낚시법이었습니다. 맛조개는 송을 뿌리면 바닷물이 들어온 걸로 알아 고기를 쏙 하고 내미는데 그 순간 빠르게 잡아 큰 통에 넣으면 됩니다. 그 조개를 맛있게 아버지가 구워주셨습니다. 그때도 저는 가장 먼저 맛있는 조개를 먹을 수 있었죠. 동해에 놀러가 회와 여러 가지 해산물을 시켜 먹은 경험이 있습니다. 전 무엇부터 먹을지 몰라 우왕좌왕 하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맛있는 부위람을 먹으라고 제 접시에 올려주셨어요. 영화 뮤지컬을 보러 갔을 때에도 팝콘과 먹을 것을 배려해 주셨습니다. 제가 너무 먹을 것만 이야기했나요?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의식주 중 하나가 음식인 만큼 이런 사소한 것도 모두 배려받고 양보받은 저는 늘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된 계기랍니다. 여행을 가는 즐거움은 그냥 재미뿐만 아니라 추억과 여러 가지 경험으로 배려받고 배려하는 법을 알려주는 훌륭한 교과서가 되기도 합니다. 유일하게 제 가족 중 제가 이야기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 오빠입니다. 실은 우리 집은 저 말고 오빠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 오빠와 저는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서로 고집도 세 자기 말이 맞는다고 우기곤 했습니다. 아무래도 부모님이 저를 돌봐주시느라 2살 위인 오빠에게 신경을 덜 써서 절 질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빠는 날 미워해서 그래 라고 생각하는 시간도 있었어요. 하지만 오빠와 동생이 싸우는 집은 우리 집뿐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리고 늘 말로만 투닥거리고 항상 저에게 양보해 주는데 오빠가 저에게 진 것이 아니라 배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2살 차이라 부모님처럼 저보다 어른인 것은 아니지만 작고 큰 일들을 모두 양보해 주는 기분을 받습니다. 자, 이제 제가 어떻게 할머님들을 위해 일하면서 즐겁게 했는지 혹시 눈치채셨나요? 배려는 이렇듯 제가 먼저 행한 것이 아니라 주고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부족하고 누구나 뛰어납니다. 각자 다른 개성들이 모여 사회를 빛나게 만들죠. 내가 잘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배려할 때 세상의 온도는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곧 겨울이 올 텐데 따뜻한 세상을 우리들 기분 좋게 만들어주죠. 최근 복지관에서 수업 시간에 한 동생의 다리가 아파 보여 의자를 갖다 줬을 때 정말 고마워하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그때 제가 상대를 살피고 먼저 의자를 줄 수 있었던 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받은 배려를 통해 학습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배려라는 빛나는 능력이 가슴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도 저와 함께 배려라는 능력을 맘껏 뽐내는 슈퍼히어로가 되어보실래요? 감사합니다.